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는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올해 수능 생명과학 1 확실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시간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먼저 풀어보고요. 자,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곤충, 세포로 되어 있고요. 자, 몸의 형태, 기능, 환경에 알맞게 변하는 과정, 적응과 진화고요. 자, 그리고 이 생물이 환경을 변화시켰잖아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하죠.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지금 비 같은 경우에 체중이 증가했어. 왜? 에너지 섭취량이 많았던 거예요. 자, 기억의 에너지 섭취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람 A는 섭취량보다는 소비량이 많아. 체중이 감소할 거예요. 네, 체중 감소. 자,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 그러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그리고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까지 이렇게 더하면 그게 일일대사량이죠. 자, 에너지 일일대사량,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포함되고요. 자, 그리고 A는요, 지금 보시면 뭐가 많았죠? 지금 소비량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섭취량이 적고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작은 게 아니라 크죠. 예, 자, 크다로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야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물질 대사와 관련해서 자, 글루카곤이라고 하면요, 주로 간에 작용해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하죠. 예, 분해고요. 자, 포도당이 세포업을 통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ATP 합성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또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틀렸네요. 합성이 아니라 분해. 간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고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죠. 일부가. 자, 따라서 니은 디귿 골라야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동공 크기 조절인데, 자, 지금 보면 이 크기 조절 중추가 바로 어디죠? 예, 중간내요. 중간내. 자, 이 부교감 신경은 중간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교감 신경은 척수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예. 자, 확인합니다. 기억의 말단. 자, 부교감 신경의 말단, 여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있고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게 틀렸죠. 예, 척수로 바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디귿에서 분비되는 물질, 이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있고요. 이게 분비가 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자, P1일 때 동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P1일 때 이 양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P2일 때가 적죠. 예, 틀렸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예, 1번을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문제. 탐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관찰을 하고 뭐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죠. 예,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Y축은요, 결과죠, 결과. 자, 그러면 수면 시간이 1에서 줄어들었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집단은 돌연변이를 가진 집단, B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가설이고요. 이름 B가 맞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은 실험의 결과, 예, 종속변인에 해당하죠. 이게 틀렸죠. 조작이 아니라 종속변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자, 천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딱딱한 돌덩어리, 암석, 요감, 돼지부터 시작해요. 1차 천이죠. 예, 개척자는 지류. 예.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자, 관목림 거쳐서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으로 가겠죠. 음수림에서 이제 극상을 이루게 되죠.
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예, 6번까지 풀어봤고,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문제. 자, ADH 농도가요, 이 경우가 더 높대요.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이 증가해. 자, 그러면 1이 지금 ADH 농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은 상태. 자, 땀을 흘려 가지고요, 혈장 삼투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ADH의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돼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해 가서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여기 1이고 2가 정상 상태. 자,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요, ADH 분비량이 증가했을 경우에 수분 접수를 많이 하잖아요. 오줌량이 감소하고 오줌 삼투압은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ADH 분비량, ADH 농도가 높기 때문에 1에서가 오줌 삼투압이 높은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뜻을 다 골라야 됩니다.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요, 이 호르몬 분비 조절과 관련해서 음성 피드백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요. 자, A 볼게요. A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훨씬 많아요. 갑상샘 이상이 생겨서, 자,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다. 자,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잖아요. 예, 바로 TRH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TSH 감소해. 자, TSH가 줄어들긴 했지만 갑상샘 이상으로 티록신이 지금 많이 분비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죠. 이 경우는요. 자, B로 가볼게요. 자, B는요, 지금 티록신의 분비량이 적어요. 예, 티록신이 적다. 자, 그렇다면 음성 피드백이니까 TRH를 증가시킬 거예요. 예, TRH 증가. 자, 그리고 TSH가 증가 안 하네요. 왜? 뇌하수체 전엽 이상이거든요, 이 경우는. 그래서 TSH는 정상보다 적다. 뇌하수체 전엽 이상이기 때문에 TSH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농도 볼게요. TRH는 감소, 증가, TSH는 둘 다 감소예요. 자, 그렇다면 둘 다 감소가 되려고 하면 이게 TSH가 돼야 되겠고요. 이게 TRH가 되겠죠. TRH. 예. 자, TSH, TRH가 모두 감소되는 경우 사람 A고요. 이 경우는 B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A가 뭐니? 예, 정상보다 낮음,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TRH잖아요. TRH. 자, 그러면 TRH. 자, 그리고 니은에게, 자, 이 B예요. B는 뇌하수체 전엽 이상으로요, TSH 분비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TSH를 투여했잖아요. 그럼 이게 갑상샘은 이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TSH가 갑상샘에 작용을 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촉진된다. 정답이죠. 기억, 니은, 뜻 다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고요.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피드백 조절 문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 결핵병원체가 뭐지? 세균이야, 세균. 예, 세균은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맞지 않고요. 자, 그리고 라이소자임, 그러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비특이적이죠. 세균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균에 작용을 해서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자, 3에서 지금 3에서가 항균 효과가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핵병원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라이소자임 농도가 높을 때 항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세균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라에서 이 결핵병원체의 숫자가, 이 숫자가 적어지겠죠.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지 않고 작다로 바꿔야 되겠죠. 작다.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핵막 소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핵막이 소실됐다.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는 분열기예요. 분열기. M기. 자, 그래서 이거 M기구나. 이렇게 바로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M기는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 니은에 해당하죠. 니은에 해당하는 세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DNA 상대량을 지금 보면 1과 2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복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 G2기 세포가 되고, 자, G2기 세포와 M기 세포는 DNA 상대량은 동일하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기 지난 다음에 요 기억 G2기가 되고요. 예. 자, 그러면 1세포는 디귿 G1기 세포가 되겠네요. G1기 세포. 이렇게 핵막 소실 안 되죠. 핵막이 존재하죠. G1기는요.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A는 핵막 소실 안됨이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E는 기억시계 세포. 오케이, 정답이에요. G2기. 자,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접합은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감수 1분열 전기 일어나죠. 감수 1분열 전기. 자, 요거는 체세포 분열이거든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 자, 남자 P, 여자 Q 세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두 중기세포래요. 그러면 M1기 세포, M1기 중기세포, M2기 중기세포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두 개 핵상이 서로 다르거든요. 두 개가 있고 핵상이 다른 P의 세포 두 개. 자, 또 두 개는 또 핵상이 서로 다른 Q의 세포가 있어요. 핵상이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P의 세포에 N과 EN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Q의 세포에 N과 EN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의 경우에 EN일 때는 염색체 수가 46개, N일 때는 23개잖아. 자, 그러면 핵상을 바로 적어 볼게요. 46개죠. 이거 EN이죠. EN 이렇게 되고요. 이건 N이고요. 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요게 중요하죠. EN인데 없어요. 자, 그러면 자, 6번 염색체, 상염색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쌍으로 존재할 거고요. X 염색체, Y 염색체. 자, 여자는 X 염색체를 쌍으로 갖고 있고요. 그렇죠? Y 염색체가 없어요. 남자는 X 염색체, Y 염색체가 다 존재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여자 세포가 되고 하나는 상염색체, 6번 염색체, 그 다음에 X 염색체, Y 염색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Y 염색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Y 염색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는 하나가 6번, 하나가 X니까 이건 존재할 거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와 다는 Y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남자 세포예요. P 이렇게 적어야 되겠고요. 자, 남자 세포 핵상이 N이면 2N짜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46개. 그러면 6번 X, Y 다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일 때는요. 자, 6번 염색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 Y 중에 성염색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Y 염색체를 갖고 있다면 X 염색체는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X가 되고 이게 X 염색체가 되고 이게 6번 상염색체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P세포 2개, Q세포 2개니까요. 이렇게 될 거고 EN이라면 이건 N이겠죠. 그럼 염색체 수는 23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Y 염색체는 당연히 없죠. 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A는 X 염색체예요. 틀렸고요. 자, 가와 라가 Q의 세포죠.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다와 라의 핵상. 자, 보세요. N으로 똑같습니다. 예. 핵상은 같죠. 핵상은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고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 자, 지금 보면 초식동물 종 A와 B. 자, 서로 다른 종. 자, 군집을 이루고 있고요. 상호작용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경쟁, 그 다음에 분석, 포식화 피식, 그 다음에 공생,
기생,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요, 경쟁을 피했어요. 승패주의를 다르게 해서 바로 분서에 해당하죠. 분서. 자, 분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구간 2에서요. 구간 2에서 B의 환경저항은 작용을 합니다. 항상 작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맞지 않고요. 자, 개체군의 밀도. 지금 구간 1에서 개체수가 많아. 2보다는요. 그렇죠? 그러면 구간 1에서가 높다로 바꿔야죠. 지금 구간 1에서 개체수가 지금 구간 2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개체수가 많으면 밀도가 높은 거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12번까지 풀어왔고요.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인데요. 자, 이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는 결과를 바로 보고 푸는 게 좋거든요. 자, 보세요. 2차 면역이죠. 자, 이건 1차 면역이야. 자, 2차 면역의 특징은요. Y를 주사했을 때 바로 항체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차 면역. 자, 요게 1차 면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기억세포가 있다는 거야. Y에 대한 기억세포. 자, 그럼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Y에 대한 기억세포 B를 주사했어요. 여기다 주사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생체 기억은 4구나. 4는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해. 그러니까 2차 면역이 일어나죠. 자, 3은 지금 보면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해. 그러면 X가 들어오면 2차 면역이 일어나겠지만 Y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거니까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기억이 뭐니? 기억은 3이 아니라 4죠. 네, 맞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나.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차 면역이죠. 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 이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는요.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원샷 원킬 강의, 또 미드라이너 강의에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 자, 볼게요. 자, 바로 변화량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시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비율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늘 강조했듯이 컴사를 이용해서 표를 이렇게 해놓고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자, 해놓고,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니은은 나와 있는데 A, B. 하나가 A, 하나가 B거든요. 자, 그러면 A, B. 무슨 나오면 B, A.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A, B 했을 때 모순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해보는 것은 이걸 B라고 놓고 이걸 A라고 놓고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죠. 예, 이렇게. 자, 모순이 나오면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걸로 안 하잖아요. 예, 바로 T2일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니은하고 자, B, 이게 B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같은 비율이고요.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걸 3x, 3x. 그럼 이게 2x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모든 길이는요, 이 A대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6이라면서요. 자,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니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x, 2x, 3x, 8x죠? 8x가 1.6, x는 0.2잖아요. 0.2. 자, 0.2 집어넣어 보면 0.6, 0.6, 0.4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나와 있어요. 자, T2일 때 기억의 길이 0.6이거든요. 이게 0.6. 자, 그렇다면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1.0이 돼야 되잖아. 이 비율이 5분의 3이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넣어주면 되죠. 1.0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변화량으로 푸는 거야. 요게 지금 0.6이 감소해서 0.6 감소, 그럼 0.3 증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0.3이 증가했다. 그러면 0.3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자, 0.62 감소하면 얘는 0.32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럼 0.9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B분의 니은, 뭐 3분의 1 바로 나오고요. A분의 니은, 요거는 10분의 3이겠네요. 뭐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예. 자, 바로 가봅니다. H대 길이가 나오네요. H대 길이 디귿이잖아요. 디귿. 예. 자, 그러면 1.0, 0.4, 0.6 마이크로미터 더 길다. 정답이고요. 자, T1일 때 기역의 길이 0.9죠. 자, 그 다음에 T2일 때 니은의 길이 0.6이죠. 0.3 마이크로미터 짧은 게 아니라 길잖아요. 예, 길다로 바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2일 때 Z1으로부터 자, 0.7 마이크로미터. 자, 그러면 기역 구간의 길이가 0.6. 그리고 0.7이면 이거보다 더 먼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 니은 구간에 위치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예.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런 뭐 비율 같은 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게끔 하는 건데 아주 심플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드라이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을요. 그래서 미드라이너 강의를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근수청 문제 아주 쉽게 풀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이어서 15번 문제. 자, 흥분 전달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미드라이너 강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뭐죠? 예, 자극 지점 확인하고요. 그 다음 측정 지점까지 이동 시간만 알아내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자극 지점 찾아야 되네요. 예, P라고 했으니까 예, P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4ms. 자, 그러면 자, 점 찍을게요. 쭉 가보면 여기야. 여기. 자, Na+ion, K+ion 막투가도가 1, 이 경우도 1,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겠네요. 예. 자, 자극을 주는 지점 P점을 우리가 이제 찾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A, B, C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자, 이게 가장 작잖아요. 이게 가장 작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Na+ion 가장 작으니까 여기가 요 값이 C가 되겠죠. C가 되고, K+ion은 가장 작은 값 F지 않습니까? F. 여기가 F예요. F.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은요. Na+ion2가 도는 C, 그쵸? 그 다음에 K+ion2가 도는 F인 지점이야. 그럼 C하고 F 찾아야죠. 여기네요. 바로 찾아야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자, 그럼 이 지점이 어디냐 라는 건데요. 지금 속도는 지금 1cm/ms야. 1cm 가는데 1ms씩 걸린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보니까 Na+ion 막투가도가 이렇게 또 C 값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쵸? 예, 자, 그러면 C 값이 나온다는 것은, 자, 지금 보면 여기도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쵸? 예, 여기도 C잖아요, C.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1ms,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cm 가는데 1ms니까 1cm 떨어진 점도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를 자극한 지점 P라고 하면요, 여기랑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보다 더 걸려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것도 또 C가 나야 돼. C가 3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 여기 자극하면 안 되죠. 자, D2를 자극하면요, 여기 1c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1ms. 그러면 D1, D3 모두 뭐가 나옵니까? 여기야. 그러면 D2 자극을 준 지점, D1, D3 모두 3군데서 C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이야. 자, 여기다 자극을 주면 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3개가 또 C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디밖에 안 돼? 여기밖에 안 돼요. D3. 아주 쉬운 문제죠. 이렇게 자극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 시간. 자, 1cm 가는데 1, 여기서 여기까지는 2cm 가야 되니까 2, 여기서 여기까지는 2보다 더 걸려. 얼마나 걸리는지는 바로 알아낼 수 없어요. 왜냐, 여기 중간에 시냅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는 더 걸린다. 자, 그러면 자료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 여기가 D3가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딱 결정이 되죠. D2예요, D2. 예, D2.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D2일 때 1이지 않습니까? 이동시간 1, 그럼 변화시간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Na 플러스 이온은 C가 되지만 K 플러스 이온의 투과도는 F보다 크지 않습니까? F보다 커요. 그렇죠? F보다 크다. 그리고 요 투과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같은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만큼 변했을 때 3만큼 변했을 때 K 플러스 투과도 이렇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만큼 변했다는 것은 자, 경과 시간이 4니까 이동 시간 3, 그럼 1변해서 6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 걸리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네요. 여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이 시냅스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거리는 2cm지만 3ms가 걸린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가 D4가 되고요. 예, D4가 되고 여기가 D1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자, D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였지 않습니까? 자, 경과 시간이 4, 그럼 이동 시간이 2, 변화 시간 2, 변화 시간 2일 때 볼게요. 2일 때는 요게 K 플러스 2가 가장 커요. 예,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들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세요. 지금 자, D1 여기까지가 2죠. 그럼 변화 시간 2.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의 투과도는 여기네요. 2일 때 여기가 나타나겠네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자, 이 경우는 이동 시간이 3, 변화 시간 1. D4는요. 자, 그럼 A 값은요. 1일 때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죠. 자, 1이 D1이죠. 예. 자,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D1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기억이 5ms야. 경과 시간이 5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동 시간이 자, D4 가볼게요. D4. D4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이었잖아요. 이동 시간 3? 그럼 변화 시간 2죠. 변화 시간 2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막2 가도 가보면 K 플러스는 D죠. 예, 맞는 설명이죠. 예, 이렇게 이만큼 변했을 때 K 플러스는 2가 들고 보면 D지 않습니까? 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6이야, 6. 경과 시간 6으로 바뀌었거든. 자, 그러면 D1. 자, D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니? 2만큼 걸리잖아요. 그러면 변화 시간은 얼마야? 4만큼 변하겠죠? 자, 가볼게요. 쭉 4.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자, 이때 Na 플러스 이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안 돼. 이온의 이동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Na 플러스 이온, K 플러스 이온 펌프가 작동을 해서 Na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항상 이동을 시키고 있고요. 펌프를 통해서 에너지를 써서요. 자, 그 다음에 수는 적지만 항상 열려있는 통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Na 플러스 이온 통로, 항상 열려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세포 밖에서 안으로 소량의 Na 플러스 이온이 확산돼서 들어오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온의 이동은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따라서 2번을 골라야 되겠고, 자, 이어서 16번으로 갈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근수축 문제하고요, 흥분의 전도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1등급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드라이너 강의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자, 문제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한다고 하면 수능 문제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16번으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지금 유전 문제 중에 D니 상대량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자, 볼게요. 늘 강조했어요. 더한 값 나왔을 때는 호수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 세포 중에. 자, 볼게요. 1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세포는요, 중기세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M2의 중기세포는 절대 안 된다. 왜? 여기는 유전자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했을 때 짝수가 나와요. 1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포는 이거 아니면 이게 돼.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더한 값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미드라이너 강의, 유전 스나이퍼 강의에서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이렇게 옆에다 적자. 이렇게 적고, 이 숫자를 옆에다 쓰자. 여기다 자꾸 지저분하게 쓰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유전자가 무엇이고 또 어떤 대립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요. 기억과 리을이 대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립 유전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또 대립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기억과 리을이 대립이니까요. 자, 가봅니다. 기억과 리을. 자, 왜 더한값? 대립 유전자끼리 더한값이 나왔어요. 더한값.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지금 라제이라는 유전자와 라집이라는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했을 때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죠.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 자,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 상염색체 있다면 2개, 액삼색체 있다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값은 뭐냐 라는 건데요. 자, 이 값이 2 아니면 4가 될 텐데, 그렇죠? 2 아니면 4인데, 자, 대립 유전자 합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씩 있으면 또는 0 또는 2, 0 그러면 이건 지원계에서 가능한데 4가 되려고 하면 복제가 돼야 돼. 두 개로. 또는 0, 4, 4, 0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이 4가 되면 이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건 중세포가 될 수 없으니까. 요 값은 2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립 유전자 합이 쌍으로 존재한다. 바로 뭡니까? 2N인 세포, 핵성이 2N인 세포, 바로 지원기 세포죠. 자, 그래서 얘가 세포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과 리을, 자, 쌍으로 존재하는데 하나하나씩 있어야 돼. 왜냐하면 디귿 더하기 리을에서 이게 1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자, 기억 리을 하나하나. 그럼 디귿 리을 더해서 1이니까 이게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기억과 니은을 더했을 때 2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1이에요. 그러면 기억과 리을은 쌍으로 존재하지만 니은, 디귿 요거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요거 X염색체 있는 유전자구나. 그리고 요거는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알아내는 거. 그럼 지원기 세포 알아냈으니까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이게 2였어요. 2. 자, 2. 자, 그러면 자, 이게 2였고 나머지 숫자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 묻겠습니다. 지원기 세포에 없는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원기 세포에 없으면 없죠. 예, 자, 그러면 자, X염색체 유전자 요것만 있기 때문에 디귿 유전자, 니은, 디귿 중에 니은만 갖고 있어요. 이 남자는요, 디귿은 없어요. 그러니까 빵빵 이렇게. 그래서 지원기 세포의 빵은 다 빵, 지원기 빵은 다 빵, 빵빵빵빵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이 돼요. 자,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에서 이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럼 선생님 생세포가 안 되네. 2가 나왔기 때문에. M2 세포구나. 네, 요게. 그래서 여기 X염색체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유전자가 복제가 돼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과 리을 중에 이제 상염색체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과 니은이 이게 0 아니면 4인데 0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이 마이너스 2에도 0이 나오죠. 이게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죠. 예, 4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게 2가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0. 기억, 리을 중에 기억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C가 0이구나. 예. 디귿, 리을 더하면 0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기억, 리을 2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자, 니은, 디귿 1이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생식세포예요. 생식세포. 3번 생세포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0이지 않습니까? C가. 예. 자, 0, 2, 4를 우리가 다 알아낸 거예요. C는 이제 0이 됩니다.
A는 4, B는 2, C는 0.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 0. 자, 니은 디귿 0. 자,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1이겠죠? 생세포니까. 자, 기억 리을 1이고요. 디귿 리을 1이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뭐냐? 이때요. 라제이죠. 라제이. 라제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XM 색체는 B가 존재했었는데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죠? 왜? Y형 색체가 있으니까요. 예,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라제이라면 이건 스몰 A죠. 대립관계니까. 라지 B면 여기 스몰 B가 되고요. 자, 그러면 2번 세포는 스몰 A가 있어. 라제이는 없잖아요. 예,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완성할 수 있죠. 어때요? 쉽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죠. 예. 자, 그럼 보기로 갑니다. 자, A 더하기 B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자, 4 더하기 2죠? 6 나와야죠, 6.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뭐니? 스몰 A요. 스몰 A요. 자, 그리고 3에는 지금 X염 색체가 없잖아. 예, Y염 색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디귿을 골라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1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인데요. 자, 이 돌연변이 문제죠. 자, 돌연변이 문제는요,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아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생세포. 자,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내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지금 두 개가 7번형 색체에 있고요. 한 개는 XM 색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자녀 1, 2, 3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고, 유전자 요거 알려줬네요. 순서대로. 지금 스몰 h, 라지 스몰 t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자, 돌연변인데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자녀 3이 태어났고요. 클라인펠터예요. 클라인펠터.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클라인펠터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남자 니은과 리을 중에 자녀 3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여자는요, 한 명이 어머니고 한 명이 딸이 되겠죠. 자, 정상으로 태어난 딸이에요. 지금 클라인펠터만 이상이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자 볼게요. 지금 DNA 상대량을 보니까 아버지가 스몰 A가 이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딸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죠. 아버지가 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머니가 되고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딸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하나 받죠. 아버지로부터는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딸이 되겠죠. 딸. 이렇게. 자, 그래서 어머니와 딸을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상인 아들, 하나는 바로 클라인펠터, 이런 돌연변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자, 가나다가 지금 어느 염색체에 있고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자, 스몰 h가 될 수 있는가를 볼게요. 스몰 h가 없고요. 스몰 h가 없고 지금 스몰 h 두 개를 가져요. 그러면 라지 h를 갖고 있고 스몰 h만 갖고 있다는 건데 표현력이 달라야 되는데 같기 때문에 이건 스몰 h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스몰 h가 될 수가 없고. 자, 라지 r 가볼게요. 지금 라지 r 같은 경우는요, 라지 r이라고 하면 라지 r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표현력이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라지 r도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스몰 t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이 유전자는 스몰 t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버지는 스몰 t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이고 어머니는 스몰 t만 갖고 있거든요. 아, 스몰 t 열성이구나. 열성. 예. 열성이고 유전자 스몰 t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스몰 t는 열성인데 지금 보면 딸은 라지 t 스몰 t 정상으로 나올 거고요. 라지 t 스몰 t 얘는 스몰 t 하나가 있는데 그대로 나오네요. 아, 남자 같은 경우는 XM 색체 유전일 때 열성 유전자 하나 가지면 열성이 그대로 발현돼. 아, 얘가 정상인 아들이고 얘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니은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요. 정상인 아들이야. 이거는 정상으로 태어난 아들. 3번이 바로 자녀 3이 니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건 XM 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아버지는요. 자, 라지 T를 갖고 있고 정상 유전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스몰 T만 2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태어난 거냐? 라고 본다면 아버지가 정상 유전자 이걸 줘야 돼. 그러니까 다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 아들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어머니한테서는 여성 유전자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에게서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세포 주인은 이거라는 것을, 정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유전자도 우리가 결정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7번 염색체에 있는 상염색체 함께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인데요. 자, 요게 지금 자, 보겠습니다. 라지알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라지알이라고 하면 라지알을 갖고 있으면 똑같아야 돼. 표현이 다르잖아. 그렇죠? 예, 라지알 우성 유전자 하나하나 있다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이 라지알이 안 돼. 그러면 스몰 H가 되고요. 예, 요게 라지알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스몰 H 하나 갖고 있을 때 지금 보세요.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고요. 이게 열성 유전자네요. 예, 그래서 간의 열성 스몰 H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아들이 스몰 H 두 개를 갖기 때문에 아버지도 스몰 H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몰 H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지 R인데요. 자, 라지 R. 자, 지금 보세요. 라지 R 하나 있으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우성이죠. 우성. 이렇게 되겠고요. 아버지도 라지 R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자녀 같은 경우에 없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라지 R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성 유전자. 그래서 나가 나타납니다. 예, 우성 유전자 없으니까 정성으로 나오고 하나 있으니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버지 어머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상 유전자하고 스몰 H 유전자 같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들이 스몰 H를 가질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나가 나타나잖아. 라지 R이 없어요. 그러면 스몰 R, 스몰 R 이렇게 갖고 있고 아버지는 라지 R과 스몰 R 이렇게 이형접합성인데 자, 그러면 자, 지금 볼게요. 이 3번 얘는 성염색체 이상이지 성염색체는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성 유전자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스몰 H가 없잖아요. 그러면 라지 H, 스몰 R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라지 H, 스몰 R, 라지 H, 스몰 R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H가 없고요. 라지 R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아버지는 여기에 라지 R을 이렇게 갖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가 어떤 유전자를 갖는지 이런 거 알아내고 풀어가면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보기로 가서 확인할게요. 자, 어머니는 디귿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어머니이다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G가 정자입니다. 일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 정답이고요. 아버지는요 스몰 H는 라지알하고 같이 연관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들어지지 않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자, 도레미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부모 유전자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정자 난자 그려놓고 자, 어떤 구성인지를 알아내면 쉽게 풀립니다. 예, 이렇게 풀어내고요. 자, 이어서 자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18번 문제는 이 경우의 수 문제죠. 확률 계산하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유전 스나이퍼 교재에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두 쌍이에서 결정이 되는 다인자 유전이고요. 그러면 대문자 숫자가 중요하겠죠. 네,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쌍인데 드레 유전자가 3개. 자, 그럼 복대립이고요. 복대립은 우회를 판단해야 되는데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우회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2지 2가 똑같다. 그러면 2로 같아야 되니까 2가 우성. 자,
FG, FF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F로 같아야 돼요. F가 우성. 자, 그렇다면 E하고 F는 자, 우열이 없고 G가 가장 열성이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자, P하고 Q. 자, 여기에서 지금 자손이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10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염색체 한 쌍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자, 그러면 먼저 이 경우부터 따져보는 게 좋겠죠?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에서 여기는 0과 1, 0과 1. 그러면 0과 1, 0과 1이니까 자, 두 개를 갖게 되고 BB면요. 라지 B 스몰 b, 스몰 b 라지 b면 하나를 갖고요. 스몰 b 스몰 b면 0이잖아요.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한 쌍의 염색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보면 대문자가 하나도 없거나 하나 있거나 두 개 있는 경우 확률은 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확률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나머지 이 한 쌍에서 지금 자, 표현형이 10가지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4가지, 3, 4, 12 중에서 2가지가 겹쳐야 돼. 중복이 돼야 돼. 그쵸? 그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기억이 있고 기억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기억에다가 뭘 넣어볼 거냐 라는 건데, 자, 선생님이라면요, 지금 보면 지금 2라는 게 있잖아요. 2를 먼저 넣어볼 것 같아요. 2. 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EF가 되고요. 2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니은이 2에 대해서 2가 지금 G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여기 G가 위치하게 되면 2G는 2거든요. 그럼 2일 때 지금 대문자 숫자가 2가지 경우가 나오고 여기에서 합쳤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G를 놓으면요. 자, G를 놓으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EF에서 대문자가 라지니까 2개를 갖죠? 예. 자, 2하고 2일 때 라지 스몰 a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스몰 a 라지 G하고 스몰 a 2 이러면은 스몰 a 0이잖아. 그렇죠? 0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랑 요거, 자, 우리가 지금 요거일 때는 EF 2개, 2일 때 하나, 그쵸? 그리고 요거는 F일 때 하나가 되고, FG는 F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2일 때 0이 나온 거니까, 그쵸? 그럼 F일 때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EF일 때는 더해주면 돼. 이제 2개 같거나 3개 같거나 4개 갖는 경우 3가지 경우가 있고, 2일 때는요 0, 1, 2, 그 다음에 1, 2, 3. 그럼 여기서 0, 1, 2, 3 4가지. 그쵸? 여기서 3가지, 4가지, 여기서 3가지 나오겠죠. 1, 2, 3으로요. 자, 그래서 3가지, 4가지, 3가지,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자손에서 자, F면서 대문자 2개 갖는 경우, 자, 우리가 찾아보면 이 경우지 않습니까? 이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하나 가져오는 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될 확률은 지금 자, 요 염색체랑 요 염색체가 수정됐을 때야. 그렇죠? 요게 오고 요게 와야 돼요. 2분의 2분의 1,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 확률은.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확률 얼마죠? 네, 8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이 정답이죠.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이제 19번 문제, 가계도 문제로 갑니다. 자, 가계도 문제에서는요, 자, 우열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우열 판단. 그리고 유전자 위치 판단.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그리고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냐, 이거 알아내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가, 나 이렇게 놓고 자,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 상염색체 연관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염색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전자 알려줬고요. 발현 여부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우열 판단이 되는지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 우열 판단이 되네요. 1번, 2번, 6번 했을 때네요.
정상인데 나가 나왔잖아요. 나 열성이죠. 예. 부모에게 없던 형질 태어났기 때문에 열성이죠. 정상 나기 때문에 나가 열성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열성 여자를 찾아볼게요. 열성 여자 여기 있네요. 아버지가 우성이야. 자, XMCQ 유전이라면 얘가 열성이라면 아버지도 열성이어야 돼. XMCQ 유전이라면. 자,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성 여자의 아버지가 우성 상염색체 유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스몰 t가 될 거고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간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간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스몰 t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A와 B 중에서 한 사람이 가, 한 사람이 나, 이렇게 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 더함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요, 같아야 되는데, 자, 6번 두 개 같겠죠? 나가 나타났으니까 두 개 이렇게 적고요. 자, 다음으로 7번 두 개 갖고 있죠? 두 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A가 나가 나타났다면 두 개를 가져요. 그럼 얘도 두 개 가져야 돼. 그러면 둘 다 나가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되죠. 한 사람만 나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죠? 아, 얘가 나타나면 안 돼. 나가. 그렇죠? 그럼 얘가 나가 나타나는 거죠. 나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럼 얘가 나가 나타나면 두 개를 가질 거고, 예, 스몰 t 유전자 두 개를 갖겠죠. 자, 그러면 이게 4니까 더함값이. 그러면 얘도 하나 가져야 되고 얘도 하나 이렇게, 예, 가져야 되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갖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가 나타나면 얘는 가만 나타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됐죠?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A표시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가 같은 염색체 A표시 혈액형과 같은 염색체에 있는 존재하는 유전자가 어느 거냐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유전자형, 혈액형 유전자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는데 표현이 다르다 그러면 A형, B형, AB형, O형 있잖아요. 자, 그런데 리을만 동형접합성이다? 그럼 O형이죠. O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얘는 O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A의 혈액은 항해의 혈청 응집 반응을 한다? 그러면 A를 갖고 있어야 돼요. A를. 예, 자, 그러면 요거죠. 자, 그러면 8번이 지금 보면 오지 않습니까? 5. 그러면 얘는 A병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E형 접합성이니까 A5죠. 왜냐면 리을만 동형이고 나머지는 다 E형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5고요. B. 얘도 5예요. 5. 이렇게 혈액형 유전자형을 적고요. 자, 24A가 A형이네요. 예, 2, 4, A.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자, 볼게요. 3번인데요. 3번은 A병이 될 수 없죠. 만약에 3번이 A병이라면 O를 줄 수가 없잖아. 얘가 A병이라면요. 자, 따라서 3번은 B형이 돼야 되겠네. B형. 혈액형이 지금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B5가 되고요. 6번도 그럼 B5죠. 예, 6번도 B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5번, 7번이 A병이네요. A병.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AB, AB, 7번 AB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알아내고요. 자, 그러면 자, 연관되어 있을 때 혈액형 유전자 연관되어 있을 때 모순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냈으니까 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이쪽 한번 해볼까요? 나 그렇죠? 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연관되어 있다면 그럼 얘도 나예요. 나를 나타내니까. 그럼 뭐죠? 그러면 여기도 나가 있고 여기도 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가 안 나타나잖아. 야, 이거 모순이다. 이건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는 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상염색체, 혈액형을 결정하는 상염색체,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나는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요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자, 그러면 가가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판단할 때 열성을 가정하고 모순이 나오면 우성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열성이냐 우성이냐 판단할 건데 열성부터 해보자고. 왜 열성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가 유전자만 가져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아, 이거 또 모순이네요. 자, 보세요. B가 가를 가, 얘가 가를 갖고요. 자, 그 다음에 O는 여기서 오고 여기서, 그럼 여기도 또 가가면 가가 나타났어야 돼, 이거. 그쵸? 자, 다시요. 지금 보면 가가 나오니까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열성이라면 가가. 그러면 여기 있는 A도 가가 있어야 되고, 그쵸? 여기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B도, 그럼 가가면 가가 나타났어야죠. 가가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가 우성,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열 판단했고, 그리고 유전자 위치 판단했고, 그 다음 유전자도 우리가 알아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 보기로 가서 묻는 거에 대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가 우성이니? 네, 우성이에요.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라제치를 갖고 있다. 가를 나타내요. 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는 열성 유전자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탈락. 가가 안 나타나잖아.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줘야 돼요, 여기다.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나지 않습니까? 나. 그렇죠? 그럼 여기 나가 있어야죠. 줘야 되니까. 예, 이렇게. 이건 정상이겠죠? 예, 정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한테도 이게 오겠죠? 근데 나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 정상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이렇게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2번은 나가 있고요. 3번 어때요? 3번도 얘가 나를 2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 유전자 있어야 되겠네요. 3번. 예. 자, 그 다음에 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 유전자고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당연히 있죠. 6번도 있고. 그 다음에 A도 가를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있잖아요. A. 자, 그 다음에 얘는 가가 안 나타나니까 탈락. 얘 가나 유전자 다 있죠. 그렇죠? 예. 가를 나타내는 우성 유전자, 나를 나타내는 열성 유전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도 해당이 되고요. 8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가를 나타내고요. 여기 지금 나지 않습니까? 나.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와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죠. 8번도요. 자, 그럼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네요. 네, 틀렸잖아요. 6명. 4명이 아니라 6명으로 바꾸고요. 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ABC 혈액형과 나의 편형이 A와 같은 확률. 지금 A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혈액형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이거 다시 수정할게요. 선생님 좀 실수했네요. 자, 지금 나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 지금 가구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가로 풀어야 되겠죠. 예.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예. 자, 다시요. 여기 다시. 자, 다시 해봅니다. 예. 자, 시험 볼 때 이렇게 잘못 쓰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가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와. 그러면 가가 만약에 열성이라고 했을 때 가가 그러면 이것도 가가 그러면 어때요? 지금 가가 자, 그러면 이 B는 여기서 와야 되고요. 가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자, 열성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온 다음에 여기에 가가 있어야 돼. 그럼 가가 나타났어야 돼. 그럼 가가 안 나타나잖아. 야, 이거 열성 아니라는 거야. 우성이라는 거죠, 우성. 그렇죠? 예, 아까 해봤는데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시 쓸게요. 네. 자, 그래서 우열 판단했고요. 나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고 가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수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가는 우성 맞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갖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가 나타나면은 가를 가질 거예요. 우성이니까. 그래서 2번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독립되어 있는 건데, 그럼 나가 있으면 얘도 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이지만 나를 갖고 있다. 그래서 2번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가 나를 두 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나가 있어야 되겠죠. 정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도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가가 없고, 자, 가 없고,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나유전자가 있는가? A가 여기 나유전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 정나거든요. 그래서 A도 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7번. 가가 있고 나 두 개 있죠. 예. 7번 되고요. 8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B가 나니까 나를 하나 줘야 되거든요. 예, 정상 유전자는 여기서 받아오고 나가 있고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 그래서 6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8의 동생이 나타날 때 지금 ABC 혈액형과 가나 표현이 모두 A와 같은 확률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정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요 정상이야. 그럼 얘는 정정 이렇게 갖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이걸 물려줘야 돼요. 정 이렇게 물려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지금 보면 가가 나타나야 되니까 가를 나타내는 우성 유전자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가가 있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정상이 나오니까 여기에 정상 유전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정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B로 가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상만 두 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A와 B의 유전자 구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그렇죠? 자, 아까 선생님이 지금 나랑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유전자를 다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와 같은 확률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모두 이렇게 지금 가만 나타날 확률인데, 그럼 가가 나타나려고 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런데 A형이 되려면 여기서 A가 없잖아요. A가 올 수가 없잖아요, A가. 그렇죠? 그럼 이게 들어가는 순간 A형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혈액형이 같아질 수가 없다. 가면서 A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 확률은 제로죠, 제로. 없다는 거 없다. 그렇죠? 이렇게.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아까 확인했고요. 선생님도 아까 잘못 썼을 때 이렇게 빨리 바꾸면 되죠. 예, 바꿔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이고요. 예,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20번 문제 우점정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종 다양성 그러면요, 종의 종류가 많고 고르게 분포해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 여기에는 A, B, C가 있고 D가 없어요. 여기에는 D까지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1에서가 낮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피도를 물었는데요. 자, 상대 피도 A 같은 경우에, 자, 피도 다 더하면 0.5잖아요. 0.5분의 0.1 곱하기 100, 20%네요. 자, 이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이 경우는 1이고요. 그럼 1분의 0.1 곱하기 100, 10%잖아요. 예, 그러면 20%, 10%. 상대 피도가 달라요. 예, 같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중요값이 가장 큰 종은 뭐니라고 한다면 1지역에서는 금방 눈에 들어와요. 개체수가 가장 많고 출현 방향수도 가장 많고 빈도도 가장 크고, 그럼 B가 우점정이죠.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볼게요. 지금 상대 P도 10%, 그럼 이건 20%, 이건 30%, 이건 40%. 자, 상대 P도 구했고요. 자, 상대 빈도 구해 볼게요. 전체 출현한 방영구수가 20개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20개 중에 20분의 6 곱하기 100. 그럼 30%. 자, 20분의 5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5%. 20분의 4 곱하기 100. 20%. 25% 이렇게 되죠.
예. 자, 합이 10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 빈도 구했습니다. 30, 25, 20, 2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상대 빈도 구할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50 나오네요. 50. 그렇죠? 그럼 50분의 13 곱하기 100, 26%네요. 자, 요거 28%고요. 24%고요. 22% 이렇게 나오죠. 예. 다 더하면 1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중역값 다 더해 볼게요. 지금 66 나오고요. 자, 다 더해 보겠습니다. 45를 더하면 73 나오네요. 73. 예, 이렇게 나오고요. 84 나오고요. 84가 아니라 74네요. 예. 자, 74로 수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가 나옵니까? 87 나오네요. 87. 예. 이게 다 더하면 300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역값의 합은요. 그럼 중역값이 가장 큰 종은 D네요. D. 자, 그러면 틀렸잖아요. 1에서는 B지만 2에서는 D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능 난이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능은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친구들마다 목표로 하는 등급이 다를 거예요. 보통 2등급 또는 뭐 3등급,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요. 자, 남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 개념 다루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출문제까지 확실하게 풀어보는 게 좋고요. 더 나아가서 이 미드라이너 3 근수축,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그리고 지금 유전에서 DNA 상대량 구하는 문제, 그 정도까지는 염두에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공부하면 뭐 2등급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운이 좀 따라준다면 1등급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유전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유전 스나이퍼 빌드업 요 강의를 통해서 가계도하고 돌연변이 문제 빼고요. 이 핵형 분석과 관련된 문제, 또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 DNA 상대량 문제, 그 다음 확률 계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다고 하면 뭐 확실하게 1등급까지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확실하게 1등급에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자, 지금 이 미드라이너 3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게 충분히 연습하고요. 그 다음 유전 스나이퍼 교재에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다고 하면요. 가계도 돌연변이 문제 여러분들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수능입니다. 2달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요. 자, 수능 생명과학 확실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자, 해설 강의 마무리합니다.